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경입니다. 14일간의 올림픽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멋진 경기 많이 펼쳐주셔가지고. 그쵸. 네. 아니 이번엔 특히나 우리 남자 선수들 다 얼굴 보고 뽑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차준환 피겨스케이터 선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셜록님 너무 눈빛이 성을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죠? 네. 4년 뒤가 더 기대되는. 점점 맞아. 앞으로 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쇼트트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워낙 중국 선수들하고 좀 충돌도 맞아요. 많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편파 판정 문제도 너무 많았죠. 네, 편파 판정 문제도 많았잖아요. 네네. 4년 뒤에 정말 클린 올림픽 그렇죠. 깨끗한 올림픽. 네, 모든 선수들이 기대해봅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근데 저는 또 그 생각 들었어요. 운동 선수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발탁되어가지고 이렇게 대회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와 나는 저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운동 생각 진짜 많이 선수는 하거든요. 정말 아무런 다른 삶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모든 것을 진짜 올인하는 그것만 느낌? 하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메달을 못 따더라도 그럼요. 제발 악플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메달이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에서 나가신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4년 뒤 올림픽을 더 기대하지만 일단 정말 대단한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은 윤경님이 선정한 인생영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다르덴 형제가 만든, 연출한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네, 어떻게 또 이 영화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사실 볼 때는 다르덴 형제님 몰랐고요. 네, 뭐 그분들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었고 이제 보고 나서 좀 관심이 생겨서 찾아뵈니 또 나름 거장이시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네, 그러면서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시고 네, 영화 찍을 때 그렇게 독하게 찍으신다고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사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고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이제 그 산드라 역의 마리온 코티아르. 네. 이제 우리의 그 주인공 여성이 너무나 매력적인 여배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그 뭐였죠? 에비앙 로즈? 마리앙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그런 작품들에서 제가 이제 매력적인 여배우다 해서 이제 사실 영화를 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와, 저렇게 다른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구나. 이제 깜짝 놀라면서 연기를 봤던 이제 기억이 첫 영화의 기억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이제 또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을 좀 겪으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영화를 보면서는 이제 그 산드라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저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공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또 많이 받기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와, 마리온 코티아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말 대단한 배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동자의 삶을 진짜 노동자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저는 아까 잠깐 우리끼리 얘기 나눌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마저도 연기라고. 정말 그 이럴 때 천의 얼굴이란 말을 쓰나 봐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진짜 자세가 저처럼 걸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거북목이고 거북목 스타일로. 라운드 숄더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잠깐만 저 배우가 원래 저렇게 거북목이었나? 여쭤봤더니 다른 영화에서는 절대 그렇게 정말 그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막 빛을 발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는 동일한 사람이 맞나. 그리고 심지어 그 미드나잇 파리랑 같은 시기쯤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럼 비슷하게 촬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역할을 저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가면을 정말 천의 가면을 바꿨을 수가 있구나. 와, 근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배우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게 정말 평범함을 그대로 연기한 느낌?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같이 피곤해지는 느낌. 점점 더 나도 피곤해. 기분이 다운되고. 그렇지. 뭔가 나락으로 같이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네.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 네. 셜록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사실 유럽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쵸? 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현실주의의 영화. 저는 영화에는
극이 들어가야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영화 너무 약간 사운드도 꺼져 있는 것 같고 왜 너무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감정이입은 더 잘 됐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했어. 이입이 너무 일단 잘 빨려 됐고 들어. 감정에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마리온 꽁티아르 보면서 정말 제일 이쁘다. 이 영화에서? 네, 정말. 그러니까 배우는 확실히 연기를 잘하면은 예뻐 보여? 그렇죠. 뭘 걸쳐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와 정말 그 배우가 마리온 꽁티아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드라라는 생각을 하고서 사실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참 많은 걸 했다. 다 했다. 맞아요. 정말 다 했다. 근데 저는 이 다르덴 형제가 연출한 영화를 많이 보진 못했고 예전에 20대 때 더 차일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보고 나서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것도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거의 보면 영화가 다 핸드헬드, 100%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거든요. 우리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데 그 영화도 그랬거든요. 스토리 자체가 20살의 남자와 18살의 소녀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뭐 어디에 팔게 되고 다시 되찾아오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든 그 과정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는데. 말만 들어도 지금 미간에 주름 잡혔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이 되네요. 그리고 해피엔딩도 아니야. 해피엔딩도 아니에요. 심지어? 보고 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적인 영화인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드라마나 또 아까 극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극 영화에 빠져드는 게 현실을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르덴 형제 영화를 보면 현실에 더 빠져들어서 맞아 내 삶이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물론 그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기도 하지만 힘든 부분도 사실 있어요. 맞아요. 네, 좀 잊고 싶거든요. 현실에서.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영화나 책을 보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저는 사실 더 차일드 같은 내용을 보면은 좀 위로받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 내가 지금 혼자라 다행이다. 이런 남의 불행을 보면서 지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지. 내가 좀 낫네. 더 괜찮네. 맥주나 마시자.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진짜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워낙 그렇죠. 이 두 분이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해서 다큐멘터리 작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영화도 좀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것들이 좀 이 감독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을 위한 시간 어떤 줄거리로 전개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줄거리는 많은 분들이 네이버 영화를 참고하시길래 저도 역시나 이제 일단 너무 간략하게 잘 소개가 돼 있으므로 네이버를 참고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복직을 앞둔 산드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와 일하는 대신 보너스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하지만 투표가 이제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친구의 제보를 통해서 사장을 설득을 하여 월요일 아침에 재투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고 싶은 산드라는 이제 그럼 투표가 있었던 날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제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너스 대신에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말을 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있는 동료들은 마음을 바꿔서 과연 그녀를 지지해주는 동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문구가 있네요. 과연 산드라는 내일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2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이 흐른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1박 2일.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1박 2일 안 되겠네. 왜 바꿨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투마로우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 잡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극찬을 받는 번역된 제목이 훨씬 제목이긴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한 게 번역된 제목이 너무 직설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뭐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
초점보다도 그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산드라의 어떤 감정 변화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면 원제가 사실 이 감독들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뭐 산드라의 시간 이런 식으로 달거나 했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네.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산드라, 주인공 산드라, 마리온 코테라르가 연기했던 산드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산드라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 궁금했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 주인공은 우울증에 걸려서 회사를 쉴 수밖에 없는 휴직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우울과 불안은 과연 산드라가 겪는 이 우울과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왜 이 사람은 왜 우울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제 첫 장면이 전화 벨이 울리기 전에 산드라가 이렇게 소파에서 자고 있는 장면이 맞아요. 첫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게, 저 사람은 아직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정말이지 아직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잠을 자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는 느낌이 딱 그 장면에서 첫 장면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전화벨이 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 사람이 아픈 이유가 과연 정말 뭘까? 무엇일까? 네. 근데 우울증의 원인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가 싶은 거야. 왜냐면 누군가 그 마음의 병을 안고 있으면은 그거는 원인을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모든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뭐 그런 것 없이도 맞아요. 힘들어질 수 있다. 삶이 재미없어서 오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남편과 아이들과 어쨌든 직장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없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제 휴직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방금 그러면 휴직을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휴직을 하고 이 사람은 집에서 치료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어. 아직 아프다. 네. 아직 아프다라고 하는 게 저도 참 궁금했어요. 왜? 무엇일까? 그냥 상상을 해보면 보니까 이 가족들은 원래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렵사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 집을 사서 나온 상황. 맞아요. 대출이 지금 끼고 보니까 있는 뭐 거의 네, 한도 맞아요. 초과 느낌으로 대출을 연끌을 받아놓은 해서 상태. 연끌해서 연끌. 그치 연끌해서 연끌해서 집을 샀고 아이 둘은 아직 이제 막 자라고 있어 돈 들어갈 구멍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몸이 좀 기력이 쇠해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두 사람이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 집의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 여기서 퇴사가 아니라 휴직이잖아요. 어쨌든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고민이 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을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내가 정말로 퇴사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 벌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일을 쉬면 나는 내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지? 나는 의지할 남편도 없고 내 가족들한테도 손을 벌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근데 그게 내 자발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일이 갑자기 끊겨서 뭐 한 6개월, 1년을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해서 예전에 좀 장기간 일이 끊겼을 때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항상 맞아요. 달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서 두 분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산드라처럼 우울증 약을 달고 살 정도로 이렇게 자괴감에 빠졌던 적은 없는지. 그러니까 방금 이제 불안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안을 느끼는 정도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그건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산드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가정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마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회사의 상황도 뭔가 이렇게 쑥쑥 잘 나가거나 성장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을 그만두면 큰일 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성이라고 하는 게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놓이지만 사실 그 불안의 강도는 다 다르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산드라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질병인 디스크로 인하여 근데 이제 이 디스크가 좀 기기괴괴한 디스크여가지고 이제 약간 측만도 오고 제가 또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아주 낫지 않는 그런 질병들을 앓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제 그게 같이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휴직을 했다가 이제 복직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었는데 방금 이제 셜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원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저도 병원을 다니고 심리치료도 받고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그 상담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불안의 원인이 뭐냐 정말 이렇게 이게 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정말 저의 불안의 요소는 내일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인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내 미래를 모르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은 너처럼 아파야 된다.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느끼는 크기는 정말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우울증의 정말 원인이 없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게 그 불안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오만큼 아파. 그런데 내일 이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내가 더 아파질 거라는 것도 확실치 않아. 근데 내 머릿속에는 계속 내가 더 아파질 것 같은 거예요. 내일 7이 되고 모레 8이 되어서 나는 정말 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것 같아.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밤에 자다가 문득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울었어요. 저도.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정말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느 순간 이제 나를 잡아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나중에 스토리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하잖아요. 분명히 나의 아이들과 나의 남편과 뭐 다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느 순간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정말 그것이 이제 불안이라는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은 다 아프고 다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지. 이분.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도 인생은 쉬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맞는 항상 아픔과 좀 우울함은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좀 더 그게 좀 세게 오는 게, 근데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또 강도는 더 세질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삶은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간 이제 이게 불안은 하죠. 왜냐면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독님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 저도 제가 일을 안 하면은 누가 날 책임져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뭐 사대보험을 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보장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일 자체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생각이, 오늘도 한 편의 쇼를 끝냈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진짜. 오늘도 정말 잘 하고 왔다. 약간 하면서 토닥토닥 하는데, 과연 항상 제가 가진 불안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약간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더 차일드 같은 영화를 보면은 지금 내가 혼자서 다행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뭔가 나를 위로할 거를 그냥 매일 하나씩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시기가 언젠간 다들 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네가 살만하니까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되게 무서운 거지. 근데 이거를 준비한다고 준비가 되진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이따 그 상황이 되면은 대처해봐야겠다라는 걸로 좀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뭐 삶은 항상 아프고 우울하지. 저는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상상은 좀 하거든요. 내가 계속 만약에 전에 다니던 직장을 쭉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 어쨌든 월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 더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또 직원들이 낮은 급여를 받고 치고 올라오면 나는 거기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잘려도 크게 문제 없는 자리만 보존하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산드라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내 몸값을 누가 쳐주냐 이거죠. 내 몸값의 기준을 누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전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그렇죠. 급여를 측정하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이 좀 덜 불안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산드라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의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산드라가 갑자기 전화를 받잖아요. 네. 친한 동료로부터 줄리엣이라는 우리 갑자기 투표를 해가지고 보너스와 너의 복직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널 포기했어. 근데 16명 중에 14명이 보너스를 선택하고 2명만 산드라의 복직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실을 전에 듣고 나서 어쨌든 자기는 해고 통보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줄리엣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게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재투표를 하도록 만들자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재투표를 하기로까지는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이틀 동안에 산드라가 동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일이 필요해, 말해줘. 나 잡이 필요해, 너의 보너스를 포기해줘, 나를 선택해줘, 이렇게. 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도. 저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남편도 산드라에게 포기하면 안 돼, 설득해야 돼 라고 얘기해주는데 내가 산드라면 그 남편도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나도. 근데 줄리엣은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직장 동료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좀 쉬라고 하면 안 되냐고. 저 남편 대리로 끊으면 안 되나? 투자해라. 물론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서서 설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니들 기억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인물하고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랬던 게요. 동료들이 너무 안 친해서 놀랐어요. 근데 확실히 프랑스라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받으셨어요? 프랑스의 문화인가 이게 진짜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기억에 남는 동료가 누구냐면 티모레라고. 그러니까 사실 왜 남았냐면 이해가 안 돼서 좀 남았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찾아갔더니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야. 근데 연락처도 모르는 직원이 동료 사이인데 붙잡고서 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남자한테 막 울어. 나 너무 좋았는데. 저는 궁금했어. 왜 울었을까? 이게 그렇게 얘를 누군가를 퇴직시킨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온 건지. 근데 왜냐면 그러기엔 너무 안 친해. 연락처도 서로 몰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언니들 만나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쟤 왜 울었지? 나는 둘은 친한 관계였고 이미 보면은 약간 사수처럼 이 티무르도 보면 중간에 이제 한 5번째인가로 찾아가는 맞아요. 동료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자마자 진짜 울컥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계속 있었지. 그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사례를 뭐 하나밖에는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신참일 때 내가 유리를 깨먹었잖아. 전구를 깨먹었잖아. 근데 내가 네가 한 산드라 당신이 한 일이라고 얘기해줘서 나 그거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저는 그 일이 그 한 번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둘 사이에 그렇게 산드라가 뭔가 상대에게 배려해주고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안함이 그 죄책감에 네, 그런 미안함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찾아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울컥한 거죠. 저는 들긴 했어요. 오히려 그
그 동료가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좋았거든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산드라가 계속 반신반의. 이상하게 한 번 나의 편을 만나면 그 다음에 또 나의 적을 만나고 맞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이 티무르라는 동료로 인해서 산드라가 아주 큰 용기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되게 활짝 웃잖아요. 맞아요. 자기에게 끝나고.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 응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가면서 진짜 활짝 웃어요. 너무 그 벅찬 감정 때문에 모두가 나를 잊고 모두가 나를 버린 게 아니지. 맞아, 사실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 이런 동료도 있었어.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저는 그래서 티무르가 너무 좋았는데. 저도 좋긴 했는데 사실 그 감정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냐면은 대사로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뭐 서로 연락처도 몰라갖고 막 이렇게 서로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가는 관계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사수처럼 도움 받았으면은 투표를 그럼 진작에 반대로 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성적인 진짜 이성적인 지능이 아주 높은. 맞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어떠셨어요, 하시네요. 윤경님은?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일단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정말 서로 안 친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안 친하다는 게 아마 그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교류는 그것이고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프랑스 유럽 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가 그런가요? 전화번호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를 모른대요, 서로. 핸드폰 번호를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정말 퇴근하고 나면 뭐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아니 직장 동료들끼리 왜 술을 같이 마시냐 이런 거는 깜짝 퇴근하고 왜 직장 사람이랑 같이 술을 먹냐 가족이랑 같이 뭘 하든지 친구랑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정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과 이제 친구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줄리엣이 있죠. 그 사람은 아마 약간 개인적인 정말 친분을 가지는 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는 사이인 듯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동료들과의 관계는 정말 저기 유럽이지 프랑스지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이제 좀 처음에는 했었고 문화가 좀 다르긴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랑 좀 다르구나. 우리는 정말 뭐 내 간쓰레기까지 다 얘기하는 이런 동네 어디서 하는지 다 알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라고 이제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느낌을 받았었고 이제 그 많은 동료들이 그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맞아. 계속 물어보죠. 누가 보너스를 누가 널 선택했어 하는 내용. 맞아. 그러니까 아까 티무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그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보너스라는 것과 이 사람의 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복직이 나한테 끼치는 영향보다는 보너스가 나한테 미치는 그 이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걸 알고 이제 사장도 제안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웠던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보너스를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그것이 무서워서 정말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맞아.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의 첫 마디가 몇 명이나 누가 너를 선택해? 그걸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팀으로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정말 내가 가슴 속으로는 너를 찍고 싶었지만 차마 찍지 못했던 나의 비겁함에 눈물을 흘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그 비겁함이 계속 내 마음속에 응어리로 있었는데 거니까. 이제 네가 막상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처음에 거의 뭐 울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니 그리고 그거 프랑스 영화의 특징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친절하지 않아요. 두 사람 간의 그 사연을 아주 친절하게 다루지 않고 맞아. 정말 생략이 많고 건너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정이입이 확 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는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동료 중에는 그 문을 안 열어준 직원이 있었어요. 나딘. 그러니까 친한데. 제일 친한 나딘.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있는데 나를 피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사람이 당연히 그렇죠. 내가 감정적으로 나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이 산드라가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존재하지 않아. 그게 이제 사실 내가 해고를 당한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맞아요. 엄청난 상실감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진 않았지만 전 이 나딘이라는 친구가 이제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나라면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어. 근데 나는 이미 선택을 했어. 그럴 때 과연 마주 볼 자신이 있을까? 저는 사실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요.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친했으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 사실 잘 안 됐던 부분이 일단 액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 그렇죠. 이입이 안 됐는데 맞아. 왜냐면 1,000유로죠. 네. 보너스가 135만 원 정도밖에 안 150만, 되는 돈인데 맞아요. 나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근데 내 음. 친구는 우울증이어서 지금 휴직 상태인데 이 일이 꼭 필요해. 나랑 되게 친했어. 근데 나는 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내가 선택해야 됐을 때 저도 안 일십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이면은 그리고 나는 정말 이해됐어. 나디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이 사람의 이 행동이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저는 좀 더 의아했거든요. 나 같으면 만약에 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왜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제 와이프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나 어딨는지 모른다고 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암암리에. 근데 그걸 그래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좋든 싫든 호불호를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럽 감성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다양한 했는지. 캐릭터들이 존재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거고 저렇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저 상황이면은 그 산드라를 맞닥뜨리면 내가 알았어라고 얘기하고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그냥 안 그것도.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표도 저걸 어떻게 믿어? 이 생각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맞아. 내 앞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나는 산드라는 믿지? 이것이 프랑스인가? 정말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강한 어떤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 투표를 결정할 때부터 그 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잘못됐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 투표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잘못된 투표는 의미가 없어. 우리 같으면 됐어 한 번 했으면 끝이야. 맞아. 그렇게 뭔가 우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을 찾아가서 재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사장이 그래 재투표해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재투표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라도, 그러니까 말이라도, 굳이 그거 뭐 해봤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저는 더 뉘앙스를 풍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재투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았으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게 맞아. 라고 수용을 하는 게 좀 맞아요. 신기했었고. 저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이제 그 동료는 안느입니다. 안느. 그분은 네네. 이제 그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해서 한 3번쯤 이 사람은 등장을 하다가 쭉 등장을 하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등장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던 맞아요, 사람인데, 맞아요. 쿨하게, 쿨하게 본인의 개인사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저래서 프랑스구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안내의 등장에 간단하게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안내는 둘째 날 찾아갔던 네. 이제 동료였는데 제일 처음에 찾아갔을 때 이제 동료가 지금 현재 혼자 내가 집에 있는데 이 남편이랑 상의를 해야 돼서 이 어떤 투표 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린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남편이랑 결정을 해서 내가 다시 연락을 줄게라고 해서 이제 산드라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전화를 없는 주지 거지. 않아요. 그리고 산드라는 이제 그 전에 한번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또 다른 이유로 상처를 입고 이제 나는 안 갈 테다 이랬는데 그 또 얄미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좀 데려다 줍니다. 약간 네, 얄미운 남편. 얄미운 남편이 네, 산드라의 남편, 산드라의 남편. 산드라의 얄미운 남편이 이제 데려다 놓습니다. 다시 가 이렇게. 데려다 놓는데. 그래서 이제 산드라가 찾아가니까 이 이제 안느가 나오게 돼요. 안느가 나와서
남편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안느의 못된 남편, 안느의 남편은 못된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안느의 약간 못된 남편이 나와서 버럭버럭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왜 사람들한테 너 왜 이래? 피해를 약간 끼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그 안느를 끌고 들어가. 이렇게 낚아채듯이 손을 끌고 되게 맞아요. 폭력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남편 보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남편 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드라가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안느의 결정은 이제 X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드라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 정리를 해요. 책상 그러니까 정리를, 애기들 침구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안정제를 신경 안정제. 네, 신경 안정제를 한 통을 다 털어서 죽음을 원샷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 또 약통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산드라가. 봤어요, 저도. 저 약간 그래서 강박증이 있구만 이 생각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침대에 누우려는 찰나에 남편이 빨리 내려와봐 1층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내려갔더니 이제 우리의 안느가 짜잔하고 등장을 해서 난 널 뽑을게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새로운 희망이 돼버린 거야. 네, 난 널 뽑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산드라가 자기가 먹었던 약을 다시 토해내고 병원에 가서 스프를 먹어요. 맞아, 당근 스프.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산드라가 식욕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남편이 억지로 약간 먹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산드라가 그렇게 깨어나고 나서 의사한테 배가 고프다. 나에게 먹을 걸 달라. 의욕이 생긴 거 이게 같지. 그렇죠. 사람이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아무 의욕이 없었던 산드라가 뭐 좀 먹어야지.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해도. 해서 이제 또 응급실에까지 지켜줘요. 안느가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가 이제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하니까 안느가 굉장히 쿨하게 집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헤어질 거야. 난 헤어질 거야. 정말 그 순간 약간 그래 저 나쁜 놈은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그래도 나도 안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산드라를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산드라는 안느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의 동료면 아내인데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은 사실 이 안느한테 하는 행동이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동료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폭력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랬는데 아마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을 텐데 확실히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을 네. 못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두 여성의 삶에 각자가 서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스토리상으로는 아주 극적인 역할을 이제 해준 맞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등장을 한 안느가 아마 7번째로 네네, 너에게 투표할게라고 했던 그러니까 맞아요, 한 맞아요. 표만 더 찾으면 그렇죠. 되는 상황이 된 두 표를 더 찾아야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맞아요. 나머지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가는 가죠. 그러니까 그 안느를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안느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저녁에 또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 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네. 3명인데 한 명이 아예 그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투표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이 도미니크라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네. 그 남성은 자기는 너에게 투표해줄 수 없다. 난 가장이라서. 그래서 다수가 너를 선택한다면 나에겐 재앙이겠지만 그렇지, 맞아요. 그래도 그 대사가, 그래도 맞아요. 응원할게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에게 투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복직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힘이 되어줬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만난 네, 맞아요. 알퐁스라는 네. 이민자인 것 같죠? 네. 계약직 직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 흑인이고 자기가 가장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쵸? 여동생이랑 엄마가 있는데 네. 본인이 다 약간 가장인 것 같은 느낌?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안내를 해줘가지고 알퐁스의 동생이 안내를 해줘서 세탁소에 가서 마주치는데 맞아요. 저는 그 계약직 직원이 가장 인상에 남았거든요. 자기는 너에게 투표하고 싶었지만 나는 계약직이고 맞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리고 보너스 얼마 안 된다. 보너스 얼마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너스도 얼마 안 되고 나는 보너스를 택할 의미 없다. 의미가 없는데 그 반장한테 잘못 보이고 계약이 안 사장에게 돼. 이 얘기가 맞아. 흘러 들어가면 나는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은 보너스잖아요. 이 친구는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눈빛으로. 맞아. 계속 경직된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선택할게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와, 나는 거기서 와,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나도 이렇게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난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8표를 획보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나머지 한 표는 과연 누가 찍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계약직 직원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14명 찾아간 거죠, 총. 네. 정말 다 현실적인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든 기대할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반응. 어느 하나도 정말 극적인 게 한 개도 없었어. 아니 근데 저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빠 때리는 그 아들 그건 약간 좀 아빠를 저렇게 때린다고? 치고 도망간 그치. 갑자기 여자친구는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고 가더라고. 아, 그래, 거기 조금, 뭐야,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 모두 다 가정사가 있는 거니까요. 진짜 못돼 먹은. 네, 아무튼 네. 그러면서 저는 반대로 산드라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산드라처럼 이렇게 가겠다. 못 찾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떠세요?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거 아니면은 일할 데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약간 사람은 결국은 내 상황이 우선이잖아요. 그럼요. 나는 이게 꼭 필요해.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당연히 끝까지 싸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마음이 아프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드라로서는 이게 이 무게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무조건 저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주의라서 자존감은 많이 상하겠지만 다른 옵션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뭐 이게 아니면은 다른 걸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나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끝까지 싸워야지. 근데 정말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산드라에게 좀 더 이입을 했었냐. 그러니까 저는 뭐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계약직의 상황으로 제가 이제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제가 서울로 오면서 저는 이제 원래 집이 부산이 있는데 이제 생활권을 서울로 지금 옮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존의 생활을 모두 다 접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 잡을 찾아서. 그래 처음엔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연장이거나 혹은 이제 다른 형태로 쭉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받고 왔는데 근데 막상 와서 조직에서 생활을 하는 순간에 그 조직 내에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 트랙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계약직 이제 경력직의 어떤 전환 트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방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저를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아까 그 산드라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했던 그 절망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아무래도 단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죽어도 좀 장기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제 직업도 어쨌든 단기의 상황이니까 뭔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잡이 사라지면 갑자기 나의 생활 터전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는 저의 동료들과 저의 이제 유지는 윈윈의 상태이긴 했어요. 근데 저희 동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조직 내에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이걸 이제 조직에서 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잔류를 못하게 하느냐. 이제 사실 그런 부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위쪽에 얘기를 해서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제가 잔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 의사 결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의 상사. 그다음에 그 상사의 이제 상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조직에서 그런 경영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방치를 한 거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들고 싶지 않다. 규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기 싫기 그치. 때문이죠. 책임을 지지 않겠다. 없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사람이 절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 순간에는 사실 자존심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내 자존심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맞아.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해보겠다. 라는 이제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산드라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내가 겪게 되는 그 환경에서 절박함이라는 거 존재하는 순간에 사실 자존심은 그 다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치, 먼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이 산드라가 찾아 나서는 과정이 왜 절박함. 본인도 계속해서 나 못해, 나 안 해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할지언정 사실 죽어도 못하겠으면 안 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좌절을 하면서도 그만큼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남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남편이 엄청나게 푸시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영화 이번에 3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해.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로는 뭐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깊은 속마음은 중간중간 드러내는데 너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눈물이 멈출 거야.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라고 인지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끄집어내서 너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 봐. 2명이나 있잖아. 3명이나 있잖아. 4명이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산드라가 오히려 남편의 말을 듣고 본인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서 치유가 저는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헤어질 것 같아. 산드라가.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왜? 그랬더니 우리 넉 달이나 섹스를 안 했잖아. 근데 그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산드라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섹스를 그렇죠. 안 했겠죠. 그랬겠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앞으로 할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드라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진짜로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이 남편의 역할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산드라가 왜 이렇게 모든 사람과 만나고 나서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남편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내 일을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남편이 한 여러 말들이 네. 어떻게 보면 산드라의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산드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좌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꾸 스스로를 어쨌든 어떻게든 뭐 치열업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남편의 말이 산드라의 마음의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참 그래 저런 남편 정말 그냥 언제나 내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세 번째 보니까 좀 더 그 캐릭터에 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볼 땐 되게 불편했는데. 그리고 우리 저희 녹음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남편이 투잡 뛰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강요해? 나도 그 생각을 근데 했었어. 이제가 제일 첫 대사에서 그게 나오잖아. 일을 하다 보면 나아질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드라를 계속 지켜본 남편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일을 쉰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찾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거야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정도로 푸시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남편도 그렇고 두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약간 서포티브예요. 너무 약간 지지 잘해줘서 주소 찾아주고 딸이 노트북으로 막 그러니까. 주소 찾아주고 어머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나 내일 따라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자고 해도 안 갈 것 어떻게 같은데. 보면 참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 면이었어요 영화에. 그리고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결국 재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재투표를 하는데 재투표하기 직전에도 싸워요? 네, 또 싸워요. 네. 그 아들 아주. 네. 진짜 그 아들 녀석. 아들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 이름이 안 나와요. 아들 이름이 이름은 안 나와요. 나오는구나. 네, 되게 거친 젊은 녀석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네, 이렇게 훅 지나가는 느낌인데. 네, 되게 막 거칠게 나오는 반대하는 말 그대로 산드라의 복직을 왜 이제 와서 재투표를 하느냐. 우리 이미 다 투표 끝났는데 약간 이렇게 나오는 젊은 녀석이 있고요. 격렬한 친구. 네. 네. 그래서 반대파와 또 찬성파의 사이에서 좀 격렬한 좀 논쟁이 잠깐 있다가 결국에는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8대 8이 된 거죠. 8대 8이 돼서 네, 결국 복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전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하나의 상황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제 사장님이 산드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감정 차원에서 우리 감정 차원에서 너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플러스 보너스도 줄 거다. 사실 그 순간에는 미리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의 복직이 아니라 9월에 복직이다. 9월에 복직하는 이유는 그 9월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알퐁스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너의 복직을 허가하고 보너스를 주겠다. 라는 아주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드라가 굉장히 또 겸허한 자세로 되었다. 아니 자기에게 투표해준 알퐁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배신을 하냐고. 이제 거기서 그 산드라가 그 얘기를 해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과 해고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장이 재계약을 안 하는 거랑 해고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굉장히 정말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갑과 을의 의견 차이죠 이거 진짜. 법이거든요. 너무 싫어. 법이에요, 법. 재계약을 안 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해고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사장이 그 해고에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프랑스와 우리와는 또 좀 다르겠지만 이제 뭐 아마 프랑스도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해고가 가능할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사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고보다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수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시비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생산성에 있어서 말 그대로 16명이라고 하는 인원으로 충분히 감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산드라가 되었다. 네, 산드라가 거기서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네, 뻥 들고 차고. 너무 속 시원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쿨하게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죠. 바리바리 싸서 짐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산드라가 사장의 제안을 수용을 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기생충 기억나세요? 을들의 싸움. 네가 남냐, 내가 남냐,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냐, 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정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누구도 나서서 아니 근데 왜 꼭 이거 아니면 이걸 선택해야 돼? 둘 다 이룰 순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한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보면서도 계속 왜 같은 노동자들끼리 싸워야 되지?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기업의 인사 관리를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복직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휴직 이후에 복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능한 휴직은 육아휴직 정도밖에 없어요. 일반 중소기업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병휴직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휴직한 직원이 복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뭐 또 육아휴직이라고 할지언정 사실 쉽지 않죠. 복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서 일단 그래도 프랑스이기 때문에 일단 저 논의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보너스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직원의 복직과 보너스가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경영을 하고 남는 이익으로 주는 돈이고, 이제 복직이라고 하는 건 기본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직원의 복직과 보너스 정말 프랑스답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 우리는 해고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고 사유라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재계약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수 노조라고 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노조가 한 기업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 각각의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노노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죠. 노조와 노조,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기업가 입장에서 약간 또 좀 얘기를 하자면 당연한 의사결정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명으로 생산성이 달성이 되는데 인원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경영자로서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아시아의 태양열 기업 때문에 우리의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 지금 한 명을 해고하지 않아서 3년 뒤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6명도 직업을 잃어요. 어떤 결정이 결론적으로 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물론 그 경영자가 거기서는 굉장히 나쁜 놈처럼 보여지죠. 나오지만 그 의사결정 자체도 사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들으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씁쓸하게 보이지만 되게 합리적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의사 선택이라고 생각은 해요. 해고와 이 보너스? 저 사장?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사장의 의사 결정이 뭐 어떤 것 때문인지는 저는 알 수 없죠.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장의 의사 결정도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는 그쵸. 뭐 사실 자본주의 또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그냥 이 영화의 설정만 놓고 보면은 다른 걸 줄일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이 생각도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그렇죠. 비용을 뭐 부대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거야? 사장의 월급을 줄이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그게 제일 맞습니다. 네, 사장의 월급을 줄이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사장님 저기 그런 생각을 이제 노동자들이 해야 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면서 저렇게 또 을끼리 싸우는 거 너무 싫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에 산드라가 자신의 복직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한편으로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잖아요. 사장에게 갈게요 하고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후련한 표정으로 네, 남편에게 맞아요. 전화를 해서 네. 우리 잘 싸웠지? 맞아. 나 행복해 라고 말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이 엔딩은 또 어떻게들 근데 정말 네. 이 엔딩 말고 딴 엔딩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했던 게 진짜 시원해 보였어요. 맞아요. 진짜 후련해 시원해 보였고 보였고 정말 끝까지 잘 싸워서 너무 희망적인 결말이었고
산드라를 지지해준 그 8명의 존재가 앞으로 산드라의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되게 큰 맞아요. 자양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약간 사실 해고되는 상황, 처음 상황은 금요일의 상황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해고가 된 거고 이제 월요일의 상황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사표를 던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뭔가 만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필수적이구나.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정말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결혼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비루해 보일까 봐 아직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알아서 이제 아무튼 이 참 나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산드라가. 그래서 그렇게 약간은 후련하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지금 내가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엔딩이 참 좋았는데 그 산드라의 싸움이 산드라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직원들한테도 참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우리에게 다음에 또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16명 중에 14명이 그냥 보너스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지만 만약에 또 사장이 또 다른 제안을 했을 때 다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드라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와서 나 일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분명히 감정의 변화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최소 8명은. 그리고 산드라를 만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파장을 좀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산드라의 싸움이 너무 값진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좀 미련이 남았을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깊게 남았을 것 같고 이해도 사실 만나면서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잖아요. 그래서 산드라에게도 큰 영향을 줬지만 여기 남아있는 노동자와 그리고 저는 반장과 사장에게도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싸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미소가 참 저도 같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 미소가 아마 다른 또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맞아요. 이거. 네. 저는 남편이 필요하다. 네. 나도 바꿀래요. 아 진짜. 네. 저는 작은 싸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남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은경님. 네. 북신의 살롱과 함께한 시간 네. 어떠셨는지. 네. 남편이 필요한 저에게 언니들이 생겨서 좀 덜 필요하게 된 그런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뭐 책이나 영화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네. 뭐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네.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음에 하면서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격렬할 것 같네요. 어떻게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때 술 한잔 하면서 저희 남의 신발을 꼭 신어보면서 그러니까. 네, 남의 신발을 꼭 신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행위는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을 위한 시간으로 오늘 1시간 꽉 채워서 얘기를 나눴는데 3월에는 셜록님하고 따뜻한 책과 영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월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3월에 만나요. 안녕.